일부 약제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식사 여부가 안녕하세요. 소아캠TV 최명규입니다. 오늘은 소아관 약제들의 복용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박재민 교수님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의 복용법은 보통 식후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약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반드시 식전에 복용해야 효과적인 약이 있는데요. 아니면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 가능한 약도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왜 식후 30분이라고 얘기가 나왔을까요? 식후 30분이라는 것은 어떤 환자분들은 아주 이걸 진리로 알고 엄격하게 지키시는 분이 많아요. 주변 분에도 왜 약을 안 드시죠? 그러면 아직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꼭 식후 30분을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식후 30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수십 년 전에 제약 기술이 낮았을 때 약제들이 위산에 취약하기도 하고 또는 음식물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복용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엔 제약 기술이 바뀌게 돼서 이제 위산에 보호해야 되는 코팅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또 음식의 흡수에 관여하지 않게 제약 기술이 많이 발달돼 새로운 약들은 엄격한 시간을 지켜야 하는 약이 드물죠. 또 초기에 개발한 약들은 되게 소염 증통제거든요. 소염 증통제는 이제 프로스타그란딘 라는 물질을 마셔서 통증을 조절하는데 프로스타는 위벽을 보호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벽에 손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식후 30분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게 통용되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을 꼬박꼬박 잘 드시라. 그러니까 식후 30분에 잊어먹지고 챙겨 드시라. 이런 뜻으로 여기까지 의사들이 권유하는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이 쓰리고 아프거나 위산이 역류한다 그럴 때는 위산 억제제를 보통 저희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익숙하긴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이 약은 식전에 드시고 이 약은 식후에 드시고 이 약은 관계없으니까 드세요. 왜 이렇게 복용법이 다를까요? 위산 과다에 대한 약제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산제인데요. 갤포스라든지 또는 라미나지 같은 계열제자가 대표적인 약인데요. 노르모산 같은 가루약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위산이 과다되거나 역류된 위산을 중화시킬 때 먹는 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히스타민 수용체를 막아서 위산 부위를 억제하는 약도 있고요. 시메티딘, 파모티딘 그런 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산을 만드는 프론트 펌프를 막아서 생기는 프론트 펌프 저해제, 영어로 PPI라고 흔히 부르는 약인데 아주 강력한 산분비 억제제죠. 세 가지 약물은 이제 효과도 차이가 있지만 복용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산제, 갤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많이 먹고 또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약이죠. 이런 제산제는 위상을 중화시킨 약이기 때문에 이걸 정기적으로 드신다면 식후 2시간 후에 소화되고 남은 위산을 갖다가 중화시키는 목적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산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것은 위산이 과다하거나 또 위산이 역류해서 증상이 났을 때 이걸 제산제가 중화시키면 증상이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쓸 때 구제요법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산제는 정기적으로 드신다면 식후 2시간 후 또는 증상이 있을 때 먹는 게 약입니다. 이런 이제 산이 넘어와서 또 산이 이미 분비돼서 생긴 증상인데 제산제가 효과가 있지만 아예 그러면 산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약제들이 이제 대표적인 약이 프론트 펌프 저해제 PPI라는 약입니다. PPI는 가장 강력하게 위산분을 억제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제는 식후 30분이 아니라 아침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약제가 먹게 되면 위를 지나서 십이장에 흡수돼서 다시 위세포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세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특히 위산을 만드는 펌프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밥을 먹고 위산 펌프가 열리면 딱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위산 펌프를 작동시키지 않게 하여 위산을 안 나오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식전 30분에 1시간 전에 먹어야지만 이 약제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약을 식후 30분에 먹으셔가지고 약이 잘 안 는다 이런 분이 계신데 이런 것은 복용법이 잘못돼서 약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반드시 30분에 1시간 전인데 거꾸로 말하면 약을 드신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전에 뭔가를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놓치더라도 뭐 커피라도 드셔도 되고 우유라도 드시는 게 이 약제의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드는 복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산분비 억제제는 이제 식후 30분에 먹는 약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최근에 나온 약 중에는 밥을 먹는 거도 관계없다 이렇게 선전한 약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맞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거르는 사람도 있고 또 복용시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기술이 발전해서 새로운 약제를 많이 만들어내죠. 대표적인 약제로 이제 이중 지연 방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약제가 들어가게 되면 소장에서 일부 흡수되고 좀 더 지나서 또 흡수되고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덱스란소파라는 약제인데요. 이런 약제도 있고 또 최근에는 포타슘 펌프를 작용하는 약제 중에서
칼륨 경쟁 유산 차단제, PKB라는 이런 약제가 있거든요. 이런 약제는 식사와 관계하게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 30분에 먹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이제 주치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약을 찾아서 처방받으면 됩니다. 제가 소화기 의사다 보니까 환자분 중에 소화불량증으로 많이 오십니다. 소화제는 밥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된다니까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소화제죠, 교수님? 그래서 이제 소화 과정을 갖다가 설명드려야겠네요. 소화는 소화질을 상상하듯이 음식물을 소화 효소들이 분해하는 것이 전부로 생각이 쉬운데요. 사실은 이제 음식을 잘게 부숴서 죽으로 만드는 기계적 소화와 소화 효소가 음식을 분해해 흡수시키는 화학적 소화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윗속에서 2시간 동안 음식을 1 내지 2mm 입자로 가는 죽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십이지장에서는 담즙과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분비돼서 탄수화물을 당물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해서 흡수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화제, 페스탈, 베스타제 같은 소화제는 이제 약국에서 이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약제인데요. 대개 이제 복합 소화효소로 동물이나 식물에서 생산하거나 추출한 효소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을 분해를 합니다. 이런 이제 소화효소제는 주로 식후에 복용하게 되는데 지방 분해에 효과가 좋아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될 때 복용하면 도움이 되고, 만성 췌장염, 췌장 절제수로 췌장 기능 부전으로 소화효소를 만들지 못한 환자는 반드시 필요한 약입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환자분 중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밥도 아예 먹기 싫다. 그러면 소화 잘 되게 해주면 내가 입맛이 돌아오지 않겠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소화제를 드실 필요가 없죠. 사실 뭐 먹는 소화 음식물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화제를 사 먹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췌장이 80% 이상으로 망가지더라도 소화효소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화불량이 계속된다고 해서 소화제를 매일 규칙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죠. 아주 과식해서 특히 기름진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드셨을 때 소화제를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소화제는 대개 유산에 취약하기 때문에 꼭 식후에 드셔야 되고, 유산분비 억제와 같이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소화효소보다는 일상적으로 흔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콜라입니다. 그렇죠. 저도 콜라 먹습니다. 소화 안 그렇죠. 되면. 네. 콜라는 강력한 화학적 분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장에 이제 음식 덩어리들이 오래되게 남아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걸 이제 위석이라고 하는데요. 위석도 콜라를 먹으면 녹거든요. 그만큼 이제 콜라는 아주 강력한 소화제 중에 하나로서 과식해서 위가 빵빵할 때는 이제 콜라가 소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제 보면 다른 과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이거는 안전한 약이다 생각하는데 혹시 소화제도 오남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화제는 되게 이제 돼지나 동물에서 추출한 소화효소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돼지에서 추출한 소화효소를 먹으면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운동기능 항진제 중에서 이제 도파민 수용체 기량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면 뇌 도파민 수용체가 억제돼서 파킨슨병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인과 당뇨병 환자에서 이런 게 특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복용하신 다음에 근육경직, 떨림 또는 파킨슨병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만성 소화불량 환자는 화학적 소화보다는 기계적 소화 기능이 떨어진 경우가 더 흔한데요. 이럴 땐 어떤 약들을 쓰는 게 좋을까요? 기계적 소화를 촉진시키는 운동기능 항진제는 이제 소화불량 환자에게 많이 처방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위장과 운동저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고요. 도파민 수용체 기량제와 세로토닌 수용체 효능제가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으로 생기는 복부 팽만감이나 불쾌감, 식욕부진, 속쓰림, 메스꺼움, 구토 등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약제는 식사 후에 더부룩하나 체한 증상일 때 증상을 완료할 수 있는데, 사실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복용해서 일정한 유효 농도를 유지해도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먹어도 도움이 안 된다면 이거는 식사 후에 생기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기능 조절제를 식전 30분 전에 미리 먹고 운동기능을 항진시킨 다음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 약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복용 방법을 식후 30분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이런 약제가 안 될 때는 식사 후에 생긴 증상이라면 식전 30분으로 복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주로는 위 관련된 산이나 소화 관련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대장 질환에 사용하는 장 관련된 약제들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 처방하는 대장 운동 기능 조절제는 하루에 3회 복해서 유효 혈중 농도를 유지해서 효과를 내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후 30분에 먹어도 무방하지만 대개 이제 환자의 증상이 식사 후에 생기잖아요. 우리가 식사 후에 갑작스럽게 네. 화장실 가게 된다든가, 또는 식후 사르르 아프면서 설사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아침 먹고 출근할 때
실수할까봐 또 화장실 어딘가 두리번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식사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식전 30분 전에 미리 약을 먹고 그러고 나서 대처하는 것도 증상을 갖다가 예방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비 환자의 경우는 아침에 하재를 보게 하면 하루 종일 실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화장실 들락달락하게 되고. 때문에 이런 자극성 하재나 복합제제는 저녁 식사 후나 취침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대장 환자 중에서 이제 스펙트란 갤포스와 비슷한 포도 이제 많이 팔게 되는데요. 이런 약제들은 이제 장내 해로운 물질을 빨아들인 다음에 배출시켜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다른 약제와 같이 동시에 복용하면 약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게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음식물 내지 다른 약물까지 흡착시켜서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스맥타라는 약은 공복에 따로 먹어야 되고, 다른 약제와 함께 처방이 된다면 1시간 정도 시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지성 흡착제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이제 콜레스테amin이라는 그런 약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음식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물 또는 비탄산 음료에 타가지고 먹게 되는데, 식전 1시간 전 아주 속이 비었을 때 또는 식후라면 8시간 후에 복용하는 것이 올바른 복용 방법입니다. 혹시 꼭 밥과 관계없이 공복 시에 먹어야 효과 좋은 약 정리해 주시면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근데 금방 같은 흡착 작용을 하는 그런 약제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철분제제 같은 거가 산화와 환원이 반복되면서 이제 흡수되는 약이라서 음식이랑 같이 먹기는 그런 산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분제제는 공복 시 속이 비었을 때 물과 같이 먹어야 되고요. 또 위장의 손상 부위에 부착하고 위염 교양 부위를 도파하는 점막 보호제들도 이제 많이 처방되는 약제인데, 이것도 공복에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음식과 같이 복용하게 되면 손상대부에 약제가 붙는 경우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저희 이 청취자분들께서 식후 30분이 꼭 약 먹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약은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복용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약은 복용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효과가 반감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약을 처방받으시면 약사분에게 복약 지도를 받으시고 또 설명서를 읽어보는 걸 권합니다. 근데 설명서가 너무 짧은 글자로 보기 힘드니까 자기가 계속적으로 먹는 약이 되면 인터넷으로 쳐서 복약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좋겠습니다. 사실 식후 30분 이런 복용법이 일반화되는 환자가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라, 식후에 30분마다 반드시 이렇게 꼬박꼬박 드시라, 이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약제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식사 여부가 약효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30분을 기다리는 동안 약 복용을 잊어버리고 까먹다면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패턴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식사와 관계없이 약제가 방출되고 흡수되는 지연 방출 약제라든지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식사 전후에 관계없이 복용되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식사 패턴을 주치의에게 말씀드려서 적합한 약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약제 복용에 관한 소화기 약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